지아들 죽을 때 전혀 슬퍼하지 않고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곧바로 3살짜리 조카 광서재를 황제 자리에 앉힌 서태후. 당연히 광서재는 한나라의 황제였지만 무서운 서태후의 그늘에서 벌벌 떨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맛을 너무 시게 느껴버린 서태후는 죽을 때까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서재를 철저히 감시하고 교육하였으며 심지어 황후의 자리도 자신의 또 다른 조카를 데려다 앉힌 대단한 할망구였죠. 어찌됐건 더러운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어느덧 광서재가 섭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고, 그렇게 서태후는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 여원에 들어가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동시에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녀가 갖고 있었죠. 한편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끊임없는 서양 열강들의 압박 속에 청나라는 탈탈 털리며 체면구겨가고 있었고, 조선은 민비 즉 민씨 일가들의 횡포에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 유일하게 서양 문물을 철저히 받아들인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하면서 조선을 먹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제대로 한판 붙게 됩니다. 조선에서 민씨 일가를 죽이겠다며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의 강군들까지 물리치며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농민들을 보고 기겁해버린 민비와 고종은 조선의 농민들을 때려잡아달라며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본 일본도 여러 구실로 조선의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학 농민들을 잔인하게 진압하는 동시에 이때가 조선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 일본은 청나라에 선제 공격하여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기는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동안 청나라에선 정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강력한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양모운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는 잘 시행되어 매우 빵빵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지만, 서태후 이 할망구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을 초와 별장 2와원을 지는데 해군 예산을 빼돌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한 서양식 무기들이었을 뿐 그것을 관리하고 이용할 돈이 부족했죠. 또한 청나라 군대의 기강은 거의 쓰레기였습니다. 결국 청나라의 무능한 지휘관들이 삽질에 삽질을 한 끝에 그냥 일본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거의 일본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런 치욕스러운 패배에 너덜너덜해진 청나라의 모습은 지식인들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썩어버린 청나라를 살리기 위해선 서양의 기술뿐 아니라 정치 제도까지 받아들이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보수파들과 서태후를 쳐내야 한다. 이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 서태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광서재는 이 변법 자강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청나라를 살리고 본인이 완전한 섭정을 하기 위해선 이런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광서재는 보수파를 몰아내고 서태후를 제거하기 위해 청나라 군부 세력에 떠오르는 일장 위안스카에게 다가가 서태후랑 보수파를 싹 다 처단하자는 얘기를 은밀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위안스카이는 중국 역사에 최악의 배신자로 이름을 남길 예정이었습니다. 권력의 야망이 하늘을 찌르던 위안스카이는 곧장 서태후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 모든 계획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를 듣고 뚝배기가 활짝 열려버린 서태후는 자신의 세력인 보수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술장전. 결국 개혁파들은 모두 모가지가 날아가는 동시에 광서재는 유폐되어 깜빵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시 청나라는 서태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본 서양 열강들은 당장 광서재를 데려오라며 날뛰었습니다. 물론 서태후는 쌩까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단체가 있었으니 의화단. 이들은 반외세를 외치며 서양인들만 보면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광기의 집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마구 때려잡았던 청나라였지만 지금 다시 보니 아주 요긴하게 쓸 인재들이었습니다. 서양인들만 없으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 서태후는 믿은 것이었죠. 그래서 의화단이 외국 공사관을 습격하거나 서양인들을 향한 강간, 살인 등의 잔혹한 행위에도 서태후는 열렬한 지지를 하게 됩니다. 방구석에서 팝콘 뜯으며 꿀잼 관전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런 야만적인 행위에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은 연합군이 되어 의화단을 그냥 쓸어버립니다. 방구석에 있던 서태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재빨리 광서재를 데리고 피난을 가게 되죠. 이때 서태후는 막간을 이용하여 광서재가 제일 사랑하는 후궁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살해하는 만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피난길에 올라 고된 생활을 하던 서태후는 연합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서야 다시 자금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청나라가 어찌되건 그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단지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국군이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허용, 거액의 배상금을 보상하는 등의 불평등 조약을 쿨하게 체결하고
다시 권력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1908년, 다행히 그녀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서태후가 본인의 생일잔치를 거하게 열었습니다. 하도 잘 처먹던 여인이었기에 그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목구멍에 퍼붓고 있었죠. 근데 너무 퍼부은 나머지 이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유감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서태후가 죽기 하루 전날 10년 동안 유폐되어 있던 강서재가 독사를 당하게 됩니다. 매우 의심스러운 죽음이었죠. 여하튼 강서재가 죽자 서태후는 정말 태연하게 강서재 이복 동생의 3살배기 어린 아들을 황제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황지에서 정원사가 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최악의 악녀 서태후는 이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죽기 전 그녀는 이런 유언을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는 나처럼 여자가 정사에 관여하는 일을 없도록 하라. 근데 이미 망가진 청나라는 서태후가 죽은 지 4년째가 되던 해 신의 혁명이 발발하여 멸망하게 됩니다.